안녕하십니까. 참 세월이 빠르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는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치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치르도록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카페에 예상 문제는 제가 별도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장 및 14장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진행 속도를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3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내용들은요, 청소년 포상제도, 그 다음에 자기도전 포상제 참여활동 지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청소년 포상제도의 개념은요, 국제 청소년 포상제도는 1956년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에서 설립되어서요, 만 14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4가지 활동량이죠.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탄원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 라이센스 포상 제도입니다. 자, 입학 사전 간제 각종 다국적인 기업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으면요,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케임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등에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청소년 포상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참여하여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자, 도입 배경은요, 2008년도 한국에 도입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청소년을 위한 국제적인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며 만 14세에서 25세 청년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며, 국제 청소년 포상제는 여성가족복지부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포상제 철학입니다. 자, 포상제 철학은요, 비경쟁성입니다. 첫째, 비경쟁성. 우선 잠깐 좀 설명하면, 만 14세에서 24세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탄원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요,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의 포상제 철학은 다음과 같이 10가지의 개인 수양할 프로그램을 평가받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10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비경쟁성입니다. 포상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활동은 개인적인 선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청소년 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평등성입니다. 참여자들은 만 14에서 만 25세 생일 전까지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소속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성은요,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가 포상제 참여를 결정해야 하며 각 영역에 해당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유연성입니다. 포상제는 자신이 흥미있어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균형성입니다. 포상제는 봉사, 신뢰, 자기발, 탄원 4가지 활동 영역과 금장 참여자를 위한 집단 합숙 활동이 있다. 그리고 참여 청소는 4가지 활동 영역을 통해 기존의 능력을 확대하고 스스로 도전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단계성입니다. 참여생들은 포상 단계에 따라 더 많은 시간과 도전을 포상 활동에 할애하며 동장 단계에서는 포상 담당 간의 엄격한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은장 및 금장 단계에서는 개인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책임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 지혜성은요, 활동 기록부는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활동을 얻은 생각, 느낌, 성장 같은 긍정적인 성취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정 중지성입니다. 가정 중지성은요, 개인의 사회적 발달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통해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게 되며 체험과 참여도에 따라 보상의 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속성은요, 꾸준한 참여와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보상활동은 일시적인 열정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 청소년은 25세 전까지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능력에 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보상활동 무엇보다도 참여 청소년 및 성인 봉사자들에게 재미와 만족감을 제공하면요,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삶의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활동 영역입니다. 활동 영역은 크게 5가지 영역인데요.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 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이 됩니다. 자,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기구에 관해서 그 조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보상협회 아태지역 사무국 있고 광역사무국, 중앙사무국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임 보상 감독관, 보상 심사관, 감독관, 담당관, 활동자들이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교과서 353면을 갖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및 운영규칙입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보상 제도는요, 1957년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는 국가운영기관과 독립운영기관 그리고 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중해,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지역으로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상제도는 아까 비경제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약성, 가정중시성, 지속성 등 10가지를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포상제에 참여하시는 청소년은 만 10대 25세까지고요. 자, 포상장 최소 활동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포상장 최소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장, 은장, 동장이 있죠. 그래서 봉사활동은 12개월 이상, 신체활동, 탐험활동, 합성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상제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요, 국제포상협의회로부터 2008년도 독립운영기관을 자격을 취득하였고요. 2009년 10월에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 국가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국제 성취포상 신규제에 의하여 세계 최초 정회원으로 승격되었고요. 2014년 국제금장총회를 유치하여 동제도의 국내 참가자들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포상제 운영 현황입니다. 참가자 연도별로 참가 청소년, 포상 청소년, 포상 담당관, 운영 기관의 숫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가 청소년 약 2만 1000여 명이 됐고요. 청소년 포상은 3,370명. 담당관은 한 10,000여 명이 조금 못 미치고요. 운영기관은 한 1000여 개가 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방법이 포상 지도자 역할입니다. 국제 포상제 참여 방법은요, 온라인 운영 기관을 검색하고요, 상담하고 가입하고, 온라인 입회 신청, 입회비를 결제하고 사기 활동력 세부의 성취비를 수립하고요, 포상 담당한 계획성이 있으면 포상 활동을 시작하고, 포상 활동 기록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접을 활동을 완료한 다음에 포상 심전에서 포상 승인 반열에 따라서
포상의 참여 또는 포상 추가활동 실시로 만 14에서 25세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운영기구 및 포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운영기구는 먼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역사무국 및 중앙운영사무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금 포상 담당관이라고 역할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포상심사관이 있죠. 포상심사관은 책임 포상감독관에게 배정받은 포상승인 요청 또는 청소년활동을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강역운영기관이 있는데 이는 포상감독관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러한 내용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포상담당관이 있죠. 운영기관에서 요거는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제공기관 포상활동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역사와 세계 운영 현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청소년 포상제는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시작됐고요. 목적 아까 말씀드렸고요. 청소년이 함께라는 단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운영되는 주요한 국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고요. 한국은 이러한 역사를 가졌다고 말씀드렸고요. 2015년 9월 기준 약 한 21,193명의 청소년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과 기본 방향을 보면요. 만 9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 신체 단련, 봉사, 탐험 활동 4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면서 숨겨진 길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여 청소년은 만 93년이고요. 연령은 금장, 은장, 동장에 따라서 각각 그 나이를 달리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포상 단계별 영역에 대한 최소 활동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장, 은장, 동장이 되고요. 도전활동, 성취활동. 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되면서 활동 영역에 관해서 있고요. 완수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361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과 원칙입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에 참여하게 되면 매주 봉사영역 활동 시 전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가 되겠고요. 운영 원칙이. 그리고 포상심사 승인 절차와 심사 과정은 이러한 식으로 도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심사와 승인 절차입니다. 다음에 포상심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로부터 해서 준비가 되는데요. 자, 운영기간이 있고요. 포상 담당관이 이러한 세부 업무를 통해서 준비를 소홀하고 2일 만에 일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역 사무국 중앙 운영기관으로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럼 4일 동안에 이러한 세부 업무를 준비서를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심사 운영을 가면요. 2단계 심사 우선 사무국부터 개선돼가지고 사무국에서 주체 한 사무국으로 나가고요. 이제 2단계 심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2단계 심사 운영은 심사 주체 주관 기관이 한국 사무국에서 사무국으로 하는데요. 이때는 이러한 세부 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심사 운영은요. 후속 조치로서 주요 기관 한국 사무국에서
일 갖다가 하고요. 그리고 강력 사무국까지 이렇게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세부내용은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포상 심사 과정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참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가 또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프로그램 변화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366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증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청소년증 발급 절차입니다. 발급 절차는 청소년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행복금 시스템에 등록되고요. 청소년이 제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부하게 되죠. 방문 수령 신청 시하고 등기 수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이 제13장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지와 참여활동 지원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장 제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은 청소년 활동의 현황 및 과제와 21세기 발전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의할 과제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에 대한 13개 분야로 구분하여서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죠. 청소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발전시킬 내용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체계로 정립할 과제도 많다고 봅니다. 사실 청소년활동은요. 주로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전인 교육을 위한 정의 영역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의 제도권으로 진입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이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 활동이 나아갈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분야별을 발전시킨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의 현황과 진단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의 제도적 과정을 보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양한 측면에서 갈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제도화하여 정책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요. 청소년활동 시설도 확충되었으며 국가정책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여가를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진학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요. 청소년의 다양한 끼와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청소년 활동이 발전을 청소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청소년단체 관련 활동 및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 현장과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수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학교 교육과정의 분리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취약성. 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문제 유발 원인을 보면요.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과 맥을 같이하여 함께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되어야지만 학교와 연계성과 협조체제의 부족으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은 학교 교육과 분리된 방식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요. 청소년활동과 체험활동이 특별활동으로 전락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며 교육제도의 확장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도, 활동으로 수행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미래적인 지향적인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청소년활동의 인식부재와 가치관 정리 부재입니다. 자, 청소년활동은요, 오랜 역사 흐름으로 정책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정적, 왜곡된 인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초기 제도권 진입 시 조기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기획했지만 사회적 인식 부재로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청소년 활동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발전적인 공감대 형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발전은 답보 상태로 청소년 활동의 신뢰성은 추락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열악한 환경과 대집단 중심 활동으로 군대문화라는 인식이 상존하여 청소년 활동의 교육적 활동이라고는 강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는요, 체계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지키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및 지도를 위한 양성 시스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에 청소년활동 교육적 신뢰와 안정사고 예방활동의 미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21세기 바람직한 청소년 활동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활동법상 활동의 개념 규정이 단일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의 리더십 역량 강화, 사기보치 대책 강구, 그 다음에 청년소년 활동의 학교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의 도입. 자, 청소년의 특성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여건 보장.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의 발전 전략을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375면에서 382면에 관해서 주요 제목만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전과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372면까지를 종료하고 다음에 자유학기제에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 제도화로 넘어갑니다. 자, 교육부는요, 2013년 4월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2개 연구학교를 발표했는데요. 9월부터 시범운행이요. 2014년서부터 2015년 말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고 2016년에 중학교 전체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의 자유학기제 시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을 지필시험을 치지 않고 고교 입시에도 자유학기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역별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진로 체험처를 청소년 활동 시설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인식의 개선입니다. 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학기 간의 서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전국 청소년 지도자 93명을 제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점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첫째, 둘째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를 갖다가 380년, 370까지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인성교육에서 저해 외에는 오늘날 청소년이 인성을 저해하는 연애는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회 환경의 경쟁의식이 조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만능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과서 중심이 해결화된 교육 분야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학부모 인원수의 가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인성교육의 저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가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시 고쳐야 된다는 뜻이죠. 또 둘째는 청소년 지도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곧 인성교육이므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봉사활동의 방법이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에서 인성교육 해결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소년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먼저 청소년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을 성급하게 시도한다면 앞에서 지적했던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살해 등의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항폐해진 심성을 치유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나 덕목들, 예를 들어 인권 존중이나 생명 존중을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그러한 대응요법보다는요, 21세기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인성교육의 기본 틀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인성 혹은 통합된 인격을 갖게 하여 그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미래의 사회를 모두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의를 이룬 바람직한 한국상이자 청소년이 지내야 할 바람직한 인성에 관해서는 핵심 요소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은요, 전통 윤리와 시민 윤리와 조화와 균형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발전 모델로 그와 같이 접근법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지향적 시각에서만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인성교육은 전인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 다르면요,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신이 조화는요, 물론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머리는 좋으면서 덕이 있어 남을 이루어야 더불어 살 수 있고요. 감성이 세련되어 희로애락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요, 개개인의 긍지를 길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바른 행동의 습관과 폭넓은 마음기르기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위주의 일제학습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좌절과 소외를 누리게 되게 하여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요,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다양한 체험과 행동을 통해 행동을 배우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바른 행동의 모델과의 만남을 조성하는 방안과 청소년 활동 시설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개발과 정책적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의 모든 과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 학기 동안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좋은 결실과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